저는 오늘 놀이가 창의력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놀이가 창의력이라는 주제를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주먹을 이렇게 2개 묶어볼까요? 그리고 자기 주먹 한번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뇌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네, 우리 뇌 고만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엄청 큰 뇌가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게 우리 뇌의 전부예요. 이제 손 내리셔도 되고요. 우리 뇌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만이 활동하는 뇌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없는. 이를테면 언어적인 소통.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제 말을 알아들으시면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있다면 이 원숭이는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죠?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원숭이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3000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 원숭이나 하는 짓이 똑같죠.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3000년 전 사람과 지금 우리 헤어스타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먹는 음식, 입는 옷. 우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와 도구와 생활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 뇌의 인간만의 영역, 어디에 있냐면 그 인간의 뇌의 바깥쪽 2mm 정도가 거기에 해당한다 그래요. 이것을 대뇌피질이라고 과학자들은 부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거, 그른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선한 거, 악한 것을 구별하는 도덕적 분별력을 갖고 살죠. 원숭이는 이걸 할 수 없어요. 자, 원숭이는 왜 할 수 없을까요? 원숭이에게는 인간이 갖고 있는 대뇌피질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대뇌피질의 발달된 영역이 곧 인간이 활동하게 하는 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뇌과학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바깥쪽 뇌 대뇌피질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시냅스라는 마치 근육과 같은 조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냅스는 1000억 개의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뉴런 세포는 크기가 사실은 굉장히 작아요. 얼마나 작으냐면 세포 하나 크기가 1mm를 1000번 자른 정도의 크기예요. 굉장히 작죠. 이렇게 작은 세포가 1000억 개가 있는데 1000억 개 세포 사이에 간격이 또 엄청 좁아요. 1000억 개가 있으니까 좁겠죠. 그 세포의 간격은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이에요. 이걸 나노미터라 그러잖아요. 그 작은 간격에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데 이 전기 신호가 바로 시냅스라는 거예요. 그 시냅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시냅스는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하면 그때마다 이 100만 분의 1mm 사이의 뉴런 사이에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면서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과학자들은 시냅스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쉬워요. 자, 엄마가 옆집을 갔습니다. 옆집을 갔는데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요. 오, 친구 자전거 잘 타는데 몇 살이니? 저 8살인데요. 와, 8살짜리가 자전거를 잘 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집에 옵니다. 이 엄마 우리 집에도 이제 8살짜리 아들 있잖아요.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가보니까 8살짜리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더라. 너 8살인데 자전거 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아이가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였어요? 진작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타게 될까요? 아니죠. 옆집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는 이유가 있죠. 왜 잘 타게 됐죠? 그렇죠.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연습을 하는 동안에 그 아이의 대뇌피질에서 시냅스가 기록되고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균형 잡는 시냅스, 브레이크 밟는 시냅스, 페달을 열심히 발로 밟는 시냅스, 핸들 움직이는 시냅스, 좌우의 위험을 살펴보는 시냅스, 자전거 타는 데 필요한 여러 형태의 시냅스 모양들을 바깥쪽 뇌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며칠 동안 자전거를 안 타다가 오랜만에 타야지 하면 다시 그 많은 연습을 해야 되나요? 바로 탈 수 있나요? 왜요? 이미 시냅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연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바깥쪽 대뇌피질의 시냅스들을 자전거 타는 데 필요한 시냅스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냅스가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우리 바깥쪽 내에 인간이 온전히 활동하기 위해서 1000조 개나 되는 시냅스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별로 안 놀라시는데 1000조라는 숫자는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치 우리 몸에 근육이 있어서 우리 몸이 기능하는 것처럼 뇌에서 언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분별력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절제력이라든가 인간만의 활동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1000억 개의 뉴런 사이에서 1000조 개나 되는 그런 시냅스들이 기록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생각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곧 뇌 속에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시냅스를 만들고 기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보는 것이에요. 이 시냅스는요, 태어났을 때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죠. 왜냐하면 뱃속에서 한 일이 없잖아요. 이것은 내가 뭘 해야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시냅스 밀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기가 이제 누워있으면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기들은 태어나면 열심히 엄마 아빠를 따라해요. 따라쟁이들이 되죠. 이 시냅스는 6살 전후가 되면 이 밀도가 빽빽해진다 그래요. 이때는 시냅스를 만들어내는 뉴런이 신제품이잖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2~3번만 반복해도 바로바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바로바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3살, 5살쯤 되면 다 한 번씩 착각을 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다. 근데 이건 착각이 아니라 이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연결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50대 중반이 되면 이 뉴런이 연식이 오래돼서 건물을, 이 연결을 잘 안 짓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한 페이지 넘기는 순간 앞에 뭐 읽었지? 기억이 잘 안 나고, 가소성,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라지는 일들이 생기죠. 이 말은 시냅스가 연결되는데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키가 크는데 결정적 시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제가 이 나이에는 아무리 칼슘 우유를 많이 먹고 키 크는 약을 먹어도 키가 안 크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잘 먹는 것이 키 크는데 너무 중요한데, 그런 것처럼 시냅스가 인간의 시냅스를 기초를 공사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언어 예를 들었죠. 자, 우리 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기도 하고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죠. 근데 인형이나 장난감 갖고 놀 때 조용히 노나요? 나름 혼자 계속 혼잣말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노나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이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언어라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는 시냅스를 이 대뇌피질에 열심히 연결시키고 기록하고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 기기를 보고 있을 때는 입을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네. 어머니들이 왜 자꾸 아이의 눈에다 스마트폰 비춰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입을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에 언어적 시냅스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미지 보여드리는데, 이 아이가 저 좋은 자동차 장난감에 앉아서 스마트 기기가 없다면 지금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별 말을 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곳에서는, 대뇌피질에서는 시냅스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 기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아이는 이 속에 언어적인 결정적 시기를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살 전후가 되면 이 대뇌피질에서는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는 튼튼하게 만들고 자주 안 쓰는 시냅스는 가지치기에서 제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잡고 이러고 살고 있으면 이 대뇌피질에 있는 뉴런 세포가 아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게임을 본격적으로 할 모양이네. 그래서 게임 시냅스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야.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오락실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 찾아서 얘기하죠. 엄마 심심해, 엄마 심심해. 그거 책 읽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책 읽고 싶어서 뭐 그러겠어요? 속셈이 뭘까요, 속셈? 엄마 심심한데 TV 좀 보면 안 될까? 엄마 심심한데 게임 좀 하면 안 될까? 엄마 심심한데 스마트폰 줘보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속셈을 하니까 이제 10분을 버팁니다. 안 들어주고 참고 버텨요. 그럼 아이는 보채다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어딘가에 가서 뭔 짓을 하고 놀고 있어요. 이 아이가 뭔 짓을 하고 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바깥쪽 대내피질에 그 먼지 타는데 필요한 건물들을 열심히 짓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틀어주면 레저타운, 그거밖에는 지울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찾아서 심심해 그러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우면 돼요. 와, 우리 아이의 지금 창의력이 시작되나 보다. 더 심심하거라,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별짓을 다 해본 경험이 결국은 건물을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별짓을 다 하는 건물이 지어진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산다? 별짓 다 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별짓 다 하는 인생이 바로 창의력이고, 별짓 다 하는 인생이 과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 4차 산업혁명은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70%가 사라지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있는 직업의 70%가 없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취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앞으로? 취직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나요? 별짓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별짓 다 해서 다 할 수 있냐? 별짓 다 하는 삶을 살아본 사람만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별짓 다 하다 보니까 그게 직업이 되는 거야. 별짓 다 하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70%가 사라지는,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지구상에 이제껏 역사상 없었던 새로운 70%의 직업이 만들어지는 시대인데, 그건 누가 할 수 있냐? 지금 이 결정적 시기에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통해서 창의력 있는 시냅스들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미래 교육 목표를 설정했는데, 거기서 1번이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누구만 할 수 있다?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심심해서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내는 아이들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어떤 놀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냐. 제가 그러죠. 놀이는 가르치는 게 아닌데요. 예,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놀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미리 저희가 질문 받았는데, 우리 돌아가면서 질문을 한번 보고 답을 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저한테 왔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커가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스마트폰 통제가 안 돼요. 유유. 책은 저 멀리 두고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 스마트폰은 사실 뭐 그런 말 하죠.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시달리고, 사주면 그 순간부터 후회가 시작된다고. 피해갈 수 없는. 혹시 질문하신 분 어디 계신가요? 예, 자녀들이 지금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사실 손에 쥐어주면 이게 손에 있기 때문에 조절하는 것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쓰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안 쓰면 왕따 당할 것 같아요. 또 친구 관계에 소외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한다라는 두려움을 좀 떨쳐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한다면 스마트폰 있어도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그 왕따의 본질은 스마트폰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어도 자기가 즐겁게 살 수 있고 다른 아이들과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만들어줘야 되고, 오늘 우리 강의하신 분들에게서 다 답이 있었다고 보는데, 집에서 부모님이랑 잘 지내면서 잘 노는 아이들은요, 친구들을 만나도 스마트폰 아니어도
놀았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 수 있고 또 집에 와서도 스마트폰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대안적인 놀이를 어려서부터 많이 하는 방법으로 찾아야지 그 스마트폰 쓰고 안 쓰고 이런 문제로 싸워가지고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